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그랬지만 일반 회사에서 직원으로 오래 일하다 보면 이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후에 항상 매출이 되게 많이 나는데 언제 나는 이걸 내 돈으로 써도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이제 그런 고민 없이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내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과연 언제부터 온라인 사업은 우리에게 월급이라고 하는 거를 지불할 수 있는지, 혹은 우리가 개인 수익으로 가져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내 돈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결국 생활비로 사용이 되시잖아요. 근데 전부 다 생활비로 쓰자니 내가 이걸로 사업에다 좀 더 투자를 하면은 더 빨리 사업을 키울 수 있는데 라는 딜레마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걸 내가 수익으로 빼자니 뭔가 좀 모자란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규모에 상관없이 한 번쯤은 다 생각을 먼저 해두시면 좋은 내용이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온라인 사업을 이야기할 때 되게 다양한 걸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뭐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아니면 요즘 좀 유행하는 쇼피파이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 사업이죠, 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아니면 제가 예전에 했었던 온라인 강의 같은 것도 온라인 사업이 될 거고, 아니면 뭐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라든지 전부 다 온라인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런 곳에서 이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니까 다 부합이 되겠지만, 저는 온라인 유통, 그 중에서도 아마존 셀러분들을 좀 예시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가장 오프라인에서 하는 사업이랑 비슷하고, 또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공감하실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잘 아는 분야라서 그렇게 했고요. 아마존 셀러는 이제 도매업자나 그러니까 RA면 도매업자겠죠. RA 셀러분들은 도매업자, 그 다음에 PL 셀러분들은 제조사, 이런 데서 조달을 해서 다음에 구매를 대량으로 하는 거죠. 창고에 놓고 이제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뭐 여기서 마케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근데 이제 아마존을 대부분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인데 이게 오프라인 그거랑 비슷해서 그냥 이걸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수익은 뭐 대부분 이제 저랑 비슷하게 하실 텐데,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원가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수익,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뭐 여기다 좀 더 넣으신다고 하면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추가적인 비용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 개인 사업자처럼 들어온 거 나간 거 해가지고 이제 현금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직원이 있으신 분들 여기서 인건비 좀 빼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게 언제 내 거가 될지, 온전히 내 거로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딜레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존 셀러라고 하면 좀 살짝 다른 부분이, 이게 유통이기 때문에 이 아까 전에 얘기한 이 수익이 결국에는 새로운 운영 자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하고 원가하고 수익하고 이걸 다시 재고를 통해서 매출하고 이렇게 원가. 근데 이게 한번 이제 재고 원가가 아니지, 매출 이렇게 돌 때 한번 회전한다고 하는데, 회전할 때 보통 수익률이 RA 같은 경우는 8에서 15% 정도고요. 그 다음에 PL 같은 경우는 10에서 30% 정도거든요.
그러면 제가 100만 원을 재고 비용으로 넣으면, 혹은 이제 운영 자금으로 넣으면 130만 원이 다음 달에 아니면 한 번 회전한 다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한 번 회전할 때마다 부의 축적이 굉장히 빨리 되니까, 요번 달 내가 조금 굶으면 다음 달은 훨씬 더 많은 걸 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연시키고 하면서 점점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왜냐하면 이게 제가 100만 원이었을 때, 30%라고 하면 100만 원이었을 때 이연시키면 130이 되지만, 1000만 원일 때 당연한 거지만 이연시키면 1300만 원이 되잖아요. 하면서 점점 이연시키고 하면서 기대 수익이 율은 그대로지만 수익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 빼지 말고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연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데, 저도 이런 부분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이거 할 때, 아마존 열심히 할 때, 그 이후에는 이제 전업을 하긴 했지만, 열심히 할 때는 월급쟁이여가지고 사업에서 수익을 크게 걱정 안 하고 그냥 쭉 했거든요. 근데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데 100% 전업으로 셀링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되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이연시키면 추가적인 수익이 엄청 많이 들어올 텐데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되게 딜레마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언제 받을까에 대한 좀 뭐랄까, 사람마다 좀 지정하는 시기가 다른데, 그게 뭐 어떤 사람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이 들면 최소한 200만 원 정도 계속 꾸준히 몇 달 연속으로 날 때 그때 빼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최소 1년은 버텨라, 어떤 분은 최소 2년은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시작하자마자로 하시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직전까지 한 10분 동안 이상하게 기획에 딴소리 하다가 시작하자마자는 실제로 돈을 가져가고 말고랑은 상관없이, 아마존 자체를 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작하자마자 엘로케이션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약간 충당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 사업이란 부분이랑 충당이란 부분을 좀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이제 혹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이라는 그룹을 운영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모든 걸 다 해야 되면 그건 직장이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직원들을 시키고, 본인은 이제 전략적인 부분 혹은 방향성만 정하잖아요. 그게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삼성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뭐 그 아래 이제 다른 사장단들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뭐 너무 큰 규모로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사장이 기획, 재무, 회계, 마케팅, 인사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사업이라기보다 자기가 세운 직장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마존 할 때 가장 힘든 게, 막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다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처음부터 다 했기 때문에, 직원을 둔다고 하더라도 내가 안 보면 일이 제대로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계속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안 나요. 사업을 크게 키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하기보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직장 갖고 있던 분들 직원 마인드로 하시면 이런 월급 받을 시기도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한다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거든요. 혹은 매니징 레벨까지 하시고 나서도 뭔가 좀 마이크로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알려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건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직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어프로치하는 분들만
이 지금 시작하자마자 충당하라는 이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마인드셋을 좀 바꾸셔야 되고요. 또 하나 충당하라는 거는 사실 처음에는 굳이 월급으로 가져갈 필요 없이 뭐 그냥 한 뭐 최소한으로 이제 자금을 빼셔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월급으로 하시다가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충당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이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이 사업으로 진화하려면 누군가 하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전략일 수도 있고 마케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단순하게 재고 포장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주문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한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남한테 시켰을 때 과연 얼마나 내가 줘야 되는지 이 금액을 충당을 해 두셔야 돼요. 그 충당까지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마케팅 비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또 충당, 그러니까 실제 직원이 있건 없건 내가 돈을 빼건 안 빼건 상관없이 이 충당을 하신 그게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익이 플러스가 될 때까지는 아직 상황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계속 왜냐하면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건 사실 사람마다 다 좀 주관적인 거고, 1년 후, 2년 후에 과연 수익이 그 정도로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약간 좀 비관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셔야, 아까 전에 직접 처음부터 이제 사업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는 분 얘기를 했는데, 제 지인분, 하긴 지인의 지인이긴 하지만 지인의 지인분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아마존에 판매하시는 분은 아니고 네이버에서 판매하시는 분인데, 하루에 봉고차도 아니고 트럭 있잖아요. 1톤 트럭 말고 큰 트럭 있죠. 이렇게 사이드 윙 열리는 큰 8톤 트럭, 이런 거에 하나씩 꽉꽉 채워가지고 배송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공하신 거죠. 뭐 월 매출이 2억 원인가? 아무튼 하루 매출이 2억 원인지 월 매출이 2억 원인지 그건 제가 까먹었는데, 그렇게 큰 트럭으로 하나씩 매일매일 배송을 하신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이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포장만 하는 거예요. 주문 처리하고 포장하고 주문 처리하고 포장하고, 그래서 트럭에다 쌓아놓고 이걸 하루 종일 하시는 거예요. 6시부터 8시까지. 그래서 올여름 되게 덥고 폭우도 많이 내리고 했었잖아요. 그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밥도 못 먹고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혹은 먹으면서 포장하고, 그렇게 더워도 에어컨 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포장 해가지고 트럭에 집어넣고, 이거를 하루 종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런 삶이 행복하냐? 그분 엄청난 성공을 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그분이 되고 싶진 않아요. 직장 생활하는 거보다 힘들죠. 그렇게 하루 종일 무거운 거 나르고 포장하고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걸 즐기면 상관이 없지만, 결국 사업으로 하려면, 혹은 이제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직장이 되는 가장 흔한 케이스가 그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work on your business, not in your business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를 운영을 해야지 회사가 나를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말을 좀 하는 건데, 아무튼 직장 생활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뭐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일하기 싫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한 건데 다시 또 직장이 되어버리면 좀 슬프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번에 이게 자의로 인해서 이런 식의 마인드셋 스위치를 하기는 좀 어렵고, 다른 분들이 하신 걸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바뀌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재고로 넣을 수 있는 거를 계속 충당만 하니까 그럼 재고 비용은 어떡하냐, 운영 자금은 어떡하냐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아마존을 셀링할 때 월급을 가져가지 않고 그걸 계속 운영 자금으로 넣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월급이 있었으니까 별도로 이제 회사에서, 그래서 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도 이제 전업으로 할 때 사용했었던 방법인데요. 그냥 대출을 하는 방법인데, 요즘은 뭐 창업 자금이다,
그다음에 뭐 운영자금이다, 이런 그 정책자금 대출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나이가 뭐 만 39세로 돼 있어서 젊으신 분들밖에 안 되고 저도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그때 사용했었던 거는 신용보증 기금이라는데, 이거 보증 기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재단이라는 데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가 했던 것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재고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했었어요. 근데 은행을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 개인 사업자고, 그리고 옛날에 마통도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이어서 신용보증 기금에 갔는데, 제가 그때는 개인 사업자로 이력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선 더더군다나 안 됐어서 신용보증 기금에 혹시나 해서 가봤는데 6개월 매출을 보고, 아, 당신은 한 3억에서 8억까지 대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매출이 3억이나 8억이 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좀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5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재단으로 가라. 재단은 그런 대출을, 그러니까 보증을 서주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낮고 재단에서도 한 8억까지는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라고 했는데, 대충 그 신용보증 기금이랑 신용보증 재단에서 보증을 받아서 하면 보증료까지 포함해서 한 5% 내외? 요즘은 좀 더 낮아졌을 거긴 한데 5% 내외에 그 이자가 붙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여기 설명드렸지만 RA로 하면은 8%에서 15%, PL로 하면 10에서 30%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1회전일 때거든요. 근데 이 1회전이 2달에서 3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 1년이면은 뭐 많게는 6번이고 적게는 4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4번을 회전한다고 하면 8%로 잡았을 때 32%의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연 5%로 대출을 받아서 32%를 하면 최소한 이자는 충당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이냐, 뭐 그냥 이자하고 만기 상환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건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보증기금이나 그냥 단순하게 은행 이자를 받아서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른 거고,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재고 수익으로 해서 계속해서 천천히 쌓아 올리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굳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즘 점점 힘들잖아요. 사실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 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드실 거고, 온라인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요즘 이 시기가 다가오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2배, 3배, 4배 이렇게 크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서. 근데 보고 있으면 점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갔을 때는 사실 뭐 윗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사장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책임지거나 이런 게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직원으로서의 마인드로 사장이 되면 그만큼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들은 사장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빨리 깨우치면 생각보다 쉽게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해서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아직 완벽하게 사장 마인드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제가 옛날에 했던 시행착오 같은 거를 공유를 하면 비슷한 시기에 계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공유를 한 거니까, 혹시나 나 다 아는 얘기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한번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나 예전 해보니까 그거 말고 이런 것도 문제더라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니면은 다른 게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긴 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혹은 다다음 주에 또 다른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